젊었을 때 나이 든 분들을 보면서 나는 나이 들면 저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취해 보이게 되는데 이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어르신들이 간혹 하시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아직 70이라 그리 많지 않은 나이인데도 이러니 더 나이 들면 남들 눈에 추한 노인네로 보일까봐 걱정돼요. 나이 따라 달라지는 외모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추하게 보여지는 건 스스로 용납이 어렵다. 특히나 가까운 아이들이나 손주한테 이리 온 하고 다정하게 불렀는데 싫어 하고 물러나게 되면 그만큼 창피스러운 일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 말을 들으시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버릇은 차츰차츰 들어지는 것이니 나이가 좀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에게 자극적인 처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외적으로 추하다고 보여지는 일반적인 행동 10가지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할 때 입 안에 내용물이 튀어나올 때, 아무 곳에서나 가래나 침을 뱉을 때, 손으로 코를 풀거나 닦을 때, 코털이 밖으로 삐져나와 있을 때, 손톱이나 발톱을 깎지 않거나 때가 끼어 있을 때, 남들 앞에서 스스럼 없이 방귀를 낄 때, 트림을 아무 곳에서나 할 때, 눈곱이 끼어 있을 때, 손으로 반찬을 집어 먹거나 생선가시를 발라 먹을 때, 음식을 흘리면서 먹을 때. 오늘은 노년기에 특히 많이 하게 되는 미성숙하고 추한 행동 유형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처방을 내리고 성숙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남을 팔아서 자신을 높이고 허풍치는 사람. 간혹 남을 팔아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부족하면 자연스레 남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밟고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풍치는 사람의 특징은 말 그대로 뭐든지 대단하고 훌륭하고 거창하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맛깔나게 하는 것과 허풍치고 거짓말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남을 팔아서 자신을 돋보이려는 사람은 일단 황당함과 허무맹랑함에 들어줄 수조차 없습니다. 그걸 듣고 있느라면 같이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들죠. 자기가 진행 중인 사업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고 오고 가는 돈 액수도 그냥 입이 딱 벌어질 정도라며 휘황찬란한 과거와 인맥을 자랑합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부탁하라며 무엇이든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듣고 있을수록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불가능이 없었을 정도로 멋진 경력과 능력, 자금력과 인맥, 그리고 풍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까지 있었으면서 왜 아직 아무것도 된 것이 없이 꼴로 사는지 말입니다. 속아주는 셈치고 재미삼아 이야기를 들어줬던 사람들도 이내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허풍의 속성은 하나입니다. 자기 콘텐츠가 부족하니까 남의 얘기와 주위 사람을 팔아서 자기의 가치를 더 높이려는 속셈인 겁니다.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사위 자랑, 며느리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잘 나가는지도 의문스럽지만 또 잘 나간들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할 것도 없으면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의 등에 업혀서 함께 높여 보이려는 얕은 심사가 너무도 뻔해 보이고 가엾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내가 남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을 은근히 무시하거나 깎아내리고 조롱하며 상대방이 화내면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억지로 끌어내려서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것은 그저 자신의 주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끌어내릴 시간에 어제 나보다 아주 조금씩만이라도 매일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똑똑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을 독점하며 계속 떠드는 사람.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짧아 60세를 넘거나 70세를 맞이하는 것이 드물었습니다. 그 때문에 젊은 사람이 많고 노인이 적었으니 노인들은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현재는 노인이 많을수록 그들이 받는 존경과 대우는 줄어들고 때로는 노인들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노인이 많아지면서 그들의 행동이 꼴불견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식당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노인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귀가 멀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전화 통화를 할 때는 빨리 끊는 것이 예의입니다. 대중교통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행동입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기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듯이 노인이 되면서는 말을 적게 하고 낮은 소리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낮은 소리란 목소리의 크기뿐 아니라 자신의 견해나 고집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세대는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는 시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목소리 톤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예의가 중요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지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과시하려는 노인을 팔푼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만큼 추하게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추한 노인이 되지 않으려면 나이가 들수록 더욱 배려심 있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품이 있는 노년은 시간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절제와 노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노인이 지켜야 할 예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지키면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침묵은 장점입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 안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세 번째, 편견과 선입견으로 세상을 대하는 사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도 모르는 편견과 선입견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입견과 편견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확실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버려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선입견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실제 겪어보지도 않고 갖게 되는 주관적 가치 판단이라 합니다. 즉 겪어보지도 않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을 알려고 하기 전에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예단을 내려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선입견이 합리화되고 고정되면 편견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편견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은 의견이나 견해를 가진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의 대부분은 객관적 근거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선입견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논리적이지 않고 감정적이며 부정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거죠. 다양한 현상들, 사회적 이슈들, 개개인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인과관계나 전후 사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좁은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판단을 하니까 자기성에 차는 게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저런 경험을 쭉 해봤음, 좁은 틀에 갇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안타깝지만 역으로 나이 들수록
자신의 세계에 갇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세상사를 정치적인 좌우를 가리는 하나의 창문으로 바라보고 내 편이냐, 저쪽 편이냐 편을 가르는 것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정치적인 견해에 따른 좌우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인격과 사람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릴 때는 내가 잘 모르고 어리석다는 것을 감추고 싶어서 그러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어버려서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편견과 선입견은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열린 생각을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견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편견이 우리에게 친화력을 넓혀주고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혐오감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친구나 좋은 이웃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쁜 편견을 버려야만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취해지지 않기 위해선 일부를 보지 않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은 사람을 대하는 가장 따뜻한 마음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나이를 먹어도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외모를 포기하면 거울 속에 자신이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외모 관리는 자신의 자존감을 위해 필요합니다. 특히 노인은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아무렇게나 하고 해도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외모 관리는 감정 노화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외모 관리를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노인들의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모 관리는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대부분 외모부터 보게 됩니다. 이는 단지 잘생기고 예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노화는 자연의 섭리이나 은퇴 후에도 자신의 외모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외모 관리는 정신적인 면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귀찮아도 자주 움직이고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늙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고 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 남을 깎아내리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고 또 주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멀리해야 할 사람이죠. 낮은 자존감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이고 역설적이게도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열등한 존재로 몰기 위해서 아주 모진 짓을 합니다.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해 자신이 좀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고 위로받으려는 자기 기만술이다라고 심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자기는 속일지언정 남들까지는 속일 수 없죠. 남들 눈에는 그게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은 지위가 높고 낮음이나 가진 것이 많거나 적거나 가방줄이 길고 짧은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압니다. 그리고 남을 높여주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아량도 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남을 높여주면 자기 자신도 덩달아 올라간다는 이치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잘난 척하고 오만한 사람.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욕구를 잘 통제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진인사대천명이라고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지냅니다.
반드시 기회는 언젠가 온다는 확신과 자신을 믿고 말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죠. 하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입만 열면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모습이 눈꼴 사납지만 그래도 관계가 있어서 받아줬더니 점점 더 하는 짓이 가관입니다. 아나무인의 태도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데도 공감 능력 제로를 보여주면서 자랑질을 멈추지 못하죠.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 바로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상대하기도 피곤하니 사람들이 멀어지고 결국 자기 자신은 왕따가 되어버립니다. 6번째, 식탐이 많은 사람. 나이가 들면서 음식에 대한 조절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적게 먹되 자주 먹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도 음식에 대한 탐욕을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결혼식이나 피로연같이 제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식탐은 가장 보기 흉한 모습 중 하나입니다. 어디든지 나이가 들면 식탐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품위는 아름다운 노인의 기본 덕목이기도 합니다. 이를 명심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 식탐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 추한 사람의 행동 유형 6가지를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잘 생각해 보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인생의 말년은 어떤 것인가요? 정신과 육체는 서로 다른 속도로 쇠퇴합니다. 정신은 젊은이지만 육체는 급속도로 노화되지요. 나이 들어 거울을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나인가 의심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행복한 말년을 보내기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시간 활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활동 시간을 매개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성공적인 노후는 평소의 시간 활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은 어찌 보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들과의 교제는 행복감을 느끼는데 특히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에 친구들로부터 받는 정서적 안정과 지지는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못지않기 때문이지요. 행복한 말년을 위해 가족, 친구, 지인들과 즐거운 활동 시간을 많이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년은 인생의 종착지로 과거의 성취와 실패를 돌아보며 가장 지혜로운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인생의 말년 그 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인생의 깊은 고민에 잠기게 합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바탕으로 말년이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생 중에서 말년이 중요한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인생의 말년은 사람에게 가장 지혜로운 시기이다. 그 시기에는 우리가 삶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지난 날들의 교훈을 통해 말년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삶의 지혜를 쌓아가는 보상이자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순간이 된다. 인생의 말년은 삶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의 정점이다. 우리는 이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과 세상을 내가 알던 것보다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 아픔과 기쁨을 돌아보며 우리는 더욱 현명한 판단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로부터 배운다는 말의 의미를 비로소 체감하게 되는 시기이다. 그동안 겪어온 모든 경험들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선사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 인생의 말년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감을 의미하고 체력이 떨어져서 쉬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 시기에 우리는 삶의 깊은 의미를 탐구하고
내면의 성장과 현명한 판단력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말년이라서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자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인생의 말년은 양보다 질이다. 말년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정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다.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와 목표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가족, 사랑, 친구, 그리고 개인적인 성취와 같은 가장 의미 있는 것들에 더욱 가치를 두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인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말년에는 우리가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쓸데없는 인간관계는 정리하고 남은 시간을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며 나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시기이다. 인생의 끝을 향해 우리가 향하고 있는 목표와 가치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인생의 말년에 인생의 가치를 깨닫는다. 말년은 우리에게 유한성의 인식을 심어준다. 죽음의 임박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삶의 한정성,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고 삶을 더욱 즐기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한다. 말년은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와 존재의 의미에 대한 고찰을 하게 해줌으로써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인생의 시간이 많을 때는 몰랐던 인생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을 통해 우리는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인생을 더욱더 잘 살아가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만 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말년의 소중한 삶을 위해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잘라내야 하는 것 4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영향을 잘라내라. 주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우리의 내면에서 긍정적인 빛을 희미하게 만든다. 우리는 자신의 복지와 평안을 위해 이들과의 인간관계를 제한하거나 끊어야 한다. 우리가 이들과의 연결을 끊음으로써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영향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과 귀중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 그들은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성장과 발전을 도와줄 것이다. 이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기 위해 이들과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의 에너지는 소중하고 우리의 기분은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지키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둘째, 인간관계의 무의미함을 끊어내라. 인생은 짧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인간관계는 해가 되지 않더라도 서로에게 진정한 의미나 가치를 가져오지 못한다. 이러한 무의미한 상호작용은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면 이러한 무의미한 관계를 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 진시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우리는 자아를 깊이 탐구하고 우리의 열망과 가치에 맞는 인간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의미 없는 존재는 삶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선사할 것이다. 무의미한 상호작용은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우리의 내면에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이러한 관계를 끊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 소중한 인간관계를 찾아가야 한다. 무의미한 상호작용은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는데 장애가 됨을 명심하라. 셋째, 독과 같은 관계를 끊어내라. 독과 같은 관계는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이 우리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한다면 이러한 독이 된 관계를 끊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자신의 복지와 성장을 위해 독이 된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쇼펜하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독이 된 관계를 피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 우리는 자아를 보호하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관계를 선택해야 한다. 독이 된 관계는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한다. 우리는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독이 된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이러한 관계를 끊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복지와 성장을 위해 아무리 친하고 정이 남아있다 해서 독이 된 관계를 질질 끌기보다는 과감하게 끊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이다. 다른 무엇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독이 된 관계를 끊고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가꾸는 관계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독이 된 관계에서 벗어나고 자아를 보호하며 우리 자신에게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넷째, 존중 없는 사람들을 끊어내라. 존중하는 것은 그야말로 중대한 가치이다. 사람들은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예의와 존중을 만들어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우리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거나 우리의 가치와 경험을 경시한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는 상호 존중이 뒷받침되는 관계를 추구해야 하며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쇼펜하워는 상호 존중은 인간 관계의 중심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존중받으며 우리 자신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상호 존중이 뒷받침되는 관계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서로의 가치와 경험을 존중한다. 상호 존중이 결여된 관계에서는 우리가 상처받고 지치게 된다.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상대방에게 우리의 가치와 경험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상호 존중은 우리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다. 인간이라면 응당 지켜줘야 하는 일이지만 아쉽게도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 좀처럼 지켜지지 않는 일이 많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상호 존중이 결여된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상호 존중이 뒷받침되는 관계를 찾아가야 한다. 우리는 상호 존중이 뒷받침되는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다음은 상호 존중이 되는 관계를 위해 지켜야 할 것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라. 상대방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다. 우리는 존중받고 인정받는 관계에서 자아를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기에 지금부터라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려고 애쓰지 마라. 아무한테나 친절하게 대하지 마라. 친절함이라는 것은 대체로 옳다. 친절한 태도로 먼저 대하게 되면 상대방의 태도도 대체로 친절해진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호의가 보통의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기쁨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전해지게 된다면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그저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사람들에게 지나치고 관대하고 정이 많은 것은 장점이 아니다.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상대방은 나를 얕잡아 보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마련이다. 항상 내 선을 넘나들며 어디까지 선을 넘어도 되나를 계산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아무한테나 친절하게 대하기보다는 사람을 겪어보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친절한 태도로 대하라. 처음부터 모든 것을 퍼줄 필요가 전혀 없다. 만일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려라. 그런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가며 친해지기보다는 나의 천성과 맞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갖는 것이 차라리 이롭다는 것을 명심하라. 성공이라 함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취하지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법이다. 이렇게 행동한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정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원래 그러한 법이다. 인간 됨됨이가 서로 상반되는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는 법이고 누군가가 나를 질투하고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그렇기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큰 의미를 두지 마라. 남의 눈치를 볼 필요는 더더욱 없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머리 숙일 필요도 없거니와 남의 인정 같은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남의 이해를 받기 위해 자존심을 굽혀가며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행복의 본질적인 요소인 마음의 안정과 독립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따위의 생각은 이익이 되기보다는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사물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숙고하여 올바르게 평가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억제해야 한다. 행복의 본질적인 요소인 마음의 안정과 독립은 남의 시선으로부터 해방될 때 가능한 것이다.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굳이 신경 쓸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정 따위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타인의 의견에 다음이 흐려진다. 남의 말을 많이 들을수록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잊게 된다. 결국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삶은 살 수 없다. 그런 삶은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 스스로 생각하고 혼자서 결정하는 독립된 삶은 진정한 자유인에게만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고민은 행복한 삶을 위해 버려야 할 생각이다. 그런 생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빼앗아 간다. 그런 생각을 할수록 자기 고유의 가치관은 사라지고 만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잃고 만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 채운 내면은 출구 없는 미궁과 같다. 마음속에 그런 미궁을 만드는 것은 자기 탓이다. 타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확고한 나머지 아무 가치가 없는 얘기로 나를 가르치더라도 반박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그저 무시하라. 왜냐하면 애써 반박한다 한들 서로의 기분만 상할 뿐 그 사람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격은 어지간해서는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든지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쉽사리 벗어나지 못한다. 외부 상황이 바뀌어 얼핏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성격이 다양하게 변주되는 모양만 다르게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의 성격이란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형편없는 인간들이 모여서 훌륭한 인물을 깎아내리고 뒷담화하는 것을 보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감사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 내가 더 잘 살 수 있구나 하고 말이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타인에게 이해받기 위해 자존심을 굽혀 구걸할 필요가 없다. 쓸데없이 타인의 의견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한 귀로 흘리는 편이 현명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남을 신경 쓰기보다는 내 건강부터 챙겨라. 내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내 몸을 갈아가며 인사하지 마라. 사람들은 크나큰 착각을 하고 있다. 자신의 건강보다 평판이나 돈과 같은 다른 외적인 것을 쫓는 것을 중요시한다. 하지만 건강은 외적인 어떤 재화들과 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중요하다. 먼저 건강해야 재화를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조금만 아프더라도 내 주변 모든 것을 불행하게 바라보고 스스로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버리곤 한다. 따라서 아무리 친구가 많고 돈이 많더라도 건강하지 않다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스트레스 받아 건강을 해친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와 가족의 건강이다. 완벽하게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 즐거운 마음 등 이런 것은 지위나 부로 대신할 수 없는 장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건강이란 바로 인간 자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홀로 있을 때에도 그를 따라다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에게 주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이므로 건강하다는 것은 행복이다. 그저 그것 하나만으로도 큰 장점이고 행운인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쇼펜하우어의 말에 의하면 행복의 징표는 웃음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마음속에는 명랑함을 지녀야 한다. 명랑함은 진정한 행복을 드러내주는 외적 표현이다. 명랑함이 없는 삶은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 삶을 가볍게 해주는 것은 바로 명랑함이다. 행복은 내적 요인으로 결정되는데 그 내적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명랑함이다. 명랑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명랑할 만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그가 명랑하다는 것이다. 명랑한 마음이라는 제보는 어떤 제보로도 대신할 수가 없기에 이에 필적할 것이 없다. 상황이 명랑하지 않을 때라도 명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명랑한 사람이다. 명랑함의 정도가 곧 그의 행복의 정도가 된다. 많이 웃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많이 우는 자가 불행하다. 지극히 당연한 소리인데도 우리는 이 사실을 묵과하고 살아간다. 우울한 인간은 10가지 계획 중 9가지가 성공해도 9의 성공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의 실패에 화를 내지만 명랑한 인간은 10가지 계획 중 1가지만 성공하고 9개는 실패해도 1가지 성공으로 마음을 달래 명랑한 기분이 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복의 본질적인 요소인 마음의 안정과 독립은 남의 시선으로부터 해방될 때 가능한 것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타인의 의견에 다음이 흐려진다. 남의 말을 많이 들을수록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잊게 된다. 결국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삶은 살 수 없다. 그런 삶은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 스스로 생각하고 혼자서 결정하는 독립된 삶은 진정한 자유인에게만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고민은 행복한 삶을 위해 버려야 할 생각이다. 그런 생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빼앗아 간다. 그런 생각을 할수록 자기 고유의 가치관은 사라지고 만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잃고 만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 채운 내면은 출구 없는 미궁과 같다. 마음속에 그런 미궁을 만드는 것은 자기 탓이다. 인생은 될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대로 되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라. 우리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한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늘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아내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일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 바빠서 운동을 하지 못했다면 주변 사람과 따뜻한 말, 긍정적인 칭찬을 나누면 된다. 운동만큼 심장 건강을 지켜준다. 우리가 따뜻한 말, 긍정적인 칭찬에 강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칭찬은 내가 상대방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에겐 칭찬이 인색해지기 쉽다. 가깝기 때문에 어색하기도 하고 가깝기 때문에 칭찬보단 걱정하는 잔소리가 더 쉽게 입에서 나온다. 마음은 보통 눈빛, 표정, 자세, 단어, 말투, 행동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에게 표현된다. 그 중에 말과 관련된 것들 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소통에 있어 말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말을 평소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찰 수도 있고 반대로 불행과 슬픔으로 가득 찰 수도 있는 것 같다. 인간관계에서 대화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확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일 수 있고 오해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대화를 우리는 그저 의사소통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은 현인들의 말씀을 통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대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하는 방식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진정한 대화는 말하기만큼이나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말을 자주 사용하십시오. 복잡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의사를 전달하십시오. 타인을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칭찬하는데 중점을 두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십시오.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십시오. 다음은 상대방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대화 습관 7가지입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언어 사용하기.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대화를 시작하고 마무리하십시오. 어느 날 80세 할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많이 나빠졌어. 어제는 거실로 들어가려다가 거기에 왜 갔는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되돌아왔지만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 대수야. 나는 어제 부엌에 갔는데 왜 갔는지 기억이 안 나서 결국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생각나기를 기다리면서 냉장고를 정리했어.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90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모두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그런 일이 흔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 모두 오늘 아침에 이곳 공원에 올 길을 기억했다는 거죠. 이렇게 할아버지는 긍정적이고 유머러스한 말로 친구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긍정적인 언어 사용은 단순히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이 전달하는 에너지와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인생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모든 순간에 굳건하게 서 있으려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인간의 삶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강물이 여러 장애물을 만나도 결국 바다에 도달하듯이 인간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새가 하늘을 날든 마음도 자유로워야 한다. 새는 하늘을 날며 끝없는 가능성을 탐험한다. 두 번째, 경청하기. 진정한 대화는 말하기만큼이나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마치 숲속의 사슴처럼 조심스럽고 세심해야 한다. 사슴은 숲속의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으며 우리도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세심하게 듣고 이해해야 한다. 진정한 경청은 강물이 바위를 둘러 흐르는 것과 같다. 강물은 장애물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포용하며 흐른다. 우리도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화에서의 경청은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지하수를 흡수하는 것과 같다. 세 번째, 감사 표현하기. 감사의 말을 자주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관계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 감사하는 마음은 해가 뜨는 것과 같아서 어둠을 밝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해가 하루를 밝히듯 감사는 우리 삶을 밝고 긍정적으로 만든다. 감사는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듯이 모든 것을 수용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바다가 강물을 품듯 감사하는 마음은 다양한 경험을 포용한다. 마음속에 감사를 품는 것은 꽃이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다. 꽃이 봄바람에 흔들리며 피어나듯 감사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우리 내면에서 피어난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새가 노래하는 것처럼 기쁨을 전달한다. 네 번째,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하기. 복잡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의사를 전달하십시오. 이것은 오해를 줄이고 효과적인 소통을 촉진합니다. 말은 강물처럼 흘러가야 한다. 직접적이고 명료하게 강물이 곧장 바다로 흐르듯 우리의 말도 직접적인 목표로 향해야 한다. 명확한 의사 표현은 꿀벌이 꽃에서 꽃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효율적이어야 한다. 꿀벌은 필요한 꽃만 찾아다니던 우리의 말도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야 한다. 간결하게 말하는 것은 별이 밤하늘에서 빛나는 것과 같다. 별은 조용하고 간결하게 빛나며 그 존재만으로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명확한 의사소통은 새의 노래와 같아야 한다. 다섯 번째, 비판보다는 격려하기. 타인을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칭찬하는데 중점을 두십시오. 이것은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자신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을의 한 요양원에서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엄청난 축구 선수였어. 하지만 이제는 무릎이 아파서 공도 차지 못해. 그러자 다른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멋있어 보이는 걸. 아마도 당신의 무릎은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나 봐. 모든 할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리며 첫 번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너희들 곁 있어서 참 행복해. 격려하는 마음은 봄비처럼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봄비가 꽃을 피우듯 격려는 타인의 잠재력을 깨우고 성장을 촉진한다. 칭찬은 해가 떠오르는 것과 같아서 어둠을 밝히고 희망을 준다. 해가 세상을 밝히듯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밝게 만든다. 격려의 말은 새의 노래와 같아서 듣는 이에게 기쁨과 평화를 준다. 새가 노래로 숲을 즐겁게 하듯 격려하는 말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칭찬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그것은 성장을 도와주고 튼튼하게 만든다. 나무가 물을 받아 자라듯 칭찬은 사람의 자신감을 키우고 발전을 돕는다. 격려는 강물이 바위를 부드럽게 다듬는 것처럼 마음을 강화하고 형성한다. 강물이 바위를 다듬듯 격려는 사람의 내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여섯 번째,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기.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십시오. 감정을 억제하거나 폭발하지 않고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말하십시오. 마을 공원 벤치에 할아버지 두 분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화를 내면 모두가 두려워했어. 하지만 이제는 화를 내도 손자들이 귀여운 할아버지라고 해. 그러자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좋잖아. 적어도 손자들이 화를 내도 귀여운 할아버지라고 여기니까. 나는 화를 내면 아내가 이제 그만 좀 해라고 하더라고. 두 할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리자 첫 번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 나이에 화를 내는 것보다는 웃으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게 더 좋지. 화를 내도 웃음이 오니 이제는 화를 내는 게 익숙하지 않아.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강물이 바위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것과 같다. 강물이 꾸준히 바위를 닦아내듯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마음을 맑게 하고 이해를 높인다.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나무가 가지를 키우는 것과 같다. 나무가 가지를 통해 성장하듯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성장을 이룬다. 감정을 억제하지 않고 표현하는 것은 봄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과 같다. 봄꽃이 겨울을 이겨내고 활짝 피듯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면 마음도 활짝 열린다.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은 새가 노래하는 것과 같아서 주변의 아름다움을 전파한다. 새가 노래로 숲을 아름답게 하듯 건강한 감정 표현은 주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바다가 파도를 일으키는 것과 같다. 자연스럽고 필요한 과정이다. 바다가 파도를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던 우리도 감정을 통해 내면의 에너지를 발산해야 한다. 일곱 번째,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기.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십시오. 어느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모든 걸 스마트폰으로 한다더군. 나도 하나 배워볼까? 그러자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요가 수업에 가보고 싶어.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재미있지.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니. 놀랍지? 내가 스마트폰으로 요가 수업을 예약해 줄까?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스마트폰으로 요가 수업을 예약하면 나는 요가 수업에서 배운 걸 당신에게 가르쳐 줄게. 우리 함께 배우면서 젊어지자. 호기심을 갖는 것은 씨앗이 자라나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 씨앗이 흙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키우듯 호기심은 마음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각을 키운다.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새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과 같다. 새가 하늘을 탐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처럼 열린 마음은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탐험한다.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은 강물이 여러 갈래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 강물이 여러 길을 탐색하며 흐르듯 우리도 다양한 관점을 탐색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을의 노인 클럽에서 할아버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긍정적인 말만 하려고 노력해. 오늘도 좋은 날이야. 아구 말이야. 그러자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아침에 거울을 보며 아직도 멋지군이라고 말해. 세 번째 할아버지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내에게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 야라고 말해. 물론 그 말을 하고 나면 아내가 그럼 오늘 저녁은 뭐 해라고 물어보지만 말이야. 모든 할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리자
첫 번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분위기도 좋아지고 삶도 더 즐거워지는 것 같아. 이렇게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대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과 상호하는 것임을 간혹 잊어버리고 자기 말만 하기 바쁠 때가 있고 또한 상대방의 말을 끊어버리는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굉장히 무례한 상황입니다. 말 한마디로 병을 완전히 낫게 할 수는 없지만 괜찮아, 곧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며 힘들어도 웃으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내가 정말 나을 수 있을까? 라며 우울해하는 사람의 호전 속도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말은 감정을 바꾸고 감정은 몸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말과 기분 좋은 표정이 나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괜찮아 라고 말하며 웃으면 내가 정말 괜찮은 줄 알고 우리 몸에 괜찮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인간은 말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을 하는 자는 무심코 내뱉고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들은 사람은 평생 그 말로 인해 괴로워하거나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지요. 앞으로 스스로에게나 타인에게나 말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신중히 표현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평생을 긍정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하고 예쁜 말, 좋은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긍정적인 명언을 통해서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